안녕하세요. 나무 아래서입니다. 잠깐 나무 아래서 쉬었다 가세요.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을 만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반의 친구들을 나누어 모둠을 지어서 10명 정도의 친구들과 만나 활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4시간의 마지막 시간이 끝나갈 무렵 한 여자아이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프로그램 내내 위트 있는 농담도 잘하고 오픈되어 잘 나누어주고 특히 남자친구들과도 친구처럼 농담도 주고받으며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무슨 이야기인가 싶고 무언가 할 말이 있다 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4월에 엄마 아빠랑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요. 저랑 만난 달이 5월이니까 4월이면 바로 한 달 전에 있던 사고였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그렇게 큰 일을 겪고 일상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친구를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냥 지금은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엄마도 슬퍼하셔서 그냥 지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꺼낸 건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렇다며 친구들을 보며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잘해 이것들아. 있을 때 정말 잘해.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라. 나중에 후회한다. 하면서 웃었습니다. 몇 가지를 더 묻고 나누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생각나고 보고 싶을 텐데 그래서 너무 힘들면 언제라도 울어도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격려도 해주라고요. 아이가 모든 활동을 마치고 쓴 소감문이자 자기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글에 이제 살 길이 조금 보인다고 잘 살아보자고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읽게 되면 이걸 꺼내 읽자라고도 써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생각하니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추석날 엄마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펐는데 장례식장에 문상 온 친척들과 사람들이 위로해 준다고 엄마 좋은 데 갔으니까 울지 마 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마찬가지고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데 고2 올라가는 해 설날 전날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해요. 그 후 이분은 명절이 정말 싫었대요. 더 외롭고 추운 시간이었다고. 갑자기 고아가 되어 상황에 밀려 고2 때부터 독립할 수밖에 없었고 학교가 끝나면 저녁엔 일을 하며 지냈는데 그런데도 생활고는 계속되어 인생이 동굴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자식을 두고 간 부모에 대한 원망과 자기도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억울함이었다고 합니다. 동굴 같은 시기를 보내며 그의 말 첫 자살 시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고향의 강가에가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 차마 죽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 후로는 사는 게 너무 힘들 때도 한 번도 제대로 울 수가 없었다고 해요. 안 운 게 아니라 못 울었다고. 내가 울면 우리 엄마 아빠가 좋은데 못 갈까봐 라는 두려움으로 한 번도 제대로 울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23살에 찾아온 병이 있었는데 바로 우울증이었대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다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데 선생님께서 진단하시기를 슬픔을 억압해서 생겨난 마음의 병이라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이미 좋은 데 가셔서 편안하게 잘 계셔. 너 울어도 괜찮아. 그 말을 듣자마자 엉엉 울면서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애도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에 이렇게 아팠다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애도의 시간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누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됐는데요.
그러기 전에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앞서 말했던 고2 자살 시도 후 이분은 자취방에 돌아와 3일 동안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었대요. 그리고 사흘 후가 돼서야 학교에 갔대요. 그런데 행정실에서 부르더니 그동안 밀린 학비와 앞으로 낼 등록금을 누군가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 내고 가셨다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날 일이 다 끝나고 집에 와봤는데 이번엔 주인 아주머니가 부르시더니 그동안 밀린 방세랑 졸업할 때까지 낼 방세를 누군가 내고 갔다고 하더래요. 인상착의를 듣고 생각해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니고 있는 교회 선생님 같았대요. 다음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선생님을 찾아가 약속했대요.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어른이 돼서 돈을 벌면 선생님 돈은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다정히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셨대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야. 나에게 갚지 말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때가 되면 너도 너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라. 이 말은 평생 가슴에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그렇게 힘들 때 고민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자살 예방, 학생 상담, 학교 폭력, 갈등 중재 등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도 떠오르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지요. 이분이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자살 예방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만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중학생이 여자아이가 너무나 좋아하던 강아지가 죽게 되어 슬퍼하고 있었대요. 그걸 지켜보던 엄마가 울지마, 강아지가 그거 하나뿐이니 강아지가 죽은 게 그렇게 슬퍼? 그만 울어 하시더니 바로 다른 강아지를 사오시더래요.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든 딸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행동이었겠죠. 하지만 딸은 그런 엄마의 모습에 상처받고 죽은 강아지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슬퍼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더 힘들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애도의 시간에 대해 말씀하시고 자신의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충분히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그날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슬퍼해야 한다고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지며 사시고 계시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이겠지만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 해도 우리는 삶에서 누구나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고요.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내가 잃어버려서 죽은 것 같은 시간에 대한 애도이든지 아니면 내가 뜻하지 않게 어그러져 버려 지금도 놓고 싶지 않지만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죽어버린 것 같은 관계에 대한 슬픔이든지 여러분은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지셨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겐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이겠지만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 해도 우리는 누구나 삶에서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요.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내가 잃어버려 죽은 것 같은 시간에 대한 애도이든지 내가 뜻하지 않게 어그러져 버려 지금도 놓고 싶지 않지만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죽어버린 관계에 대한 슬픔이든지 아니면 간절히 바라던 꿈을 포기하고 가슴에 안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든지 돌이킬 수 없는 시간과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든지 기억하고 싶지조차 않은 수치스러운 순간과 거기 머물러 있는 죽은 것과 같은 내 모습이라든지 모두가 품고 있는 상실과 아픔의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그 아픔을 꺼내서 충분히 슬퍼하고 내 슬픔을 인정해줄, 이해해줄 애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은 두렵고 아프고 자책이 되어 충분히 슬퍼하지 못하고 덮어놓았던 나의 애도의 시간들
용기 내어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그 슬픔으로 고여있는 샘이 터져나온 뒤 맑게 드리워진 그 터 위에 새로운 것들이 솟아날 거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